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이채필 MB정부 노동부 장관, 그리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공통점은 최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인사들이라는 점입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영장 기각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이분들 강원랜드 채용청탁 비리부터 시작해서 특가법상 배임 횡령까지 혐의도 다양한데 다 기각이 됐는데 기각 사유들이 비슷하죠? 예, 기각 사유 다 대동소이합니다. 네. 피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채필 전 장관의 경우에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기각할 때 사유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느 경우에라도. 네, 다툼의 여지가 있다. 특히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 이거는 사실은 재판 가봐야 진다. 이런 취지 아닌가요? 어떤가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네.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 특히 다툼의 소지가 있다거나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라고 해서 이 사건은 본안에 나중에 갔을 때 무죄를 받겠구나 이렇게 네. 생각했다가는 큰 오산 네. 다른 결과가 나오는 수가 많습니다. 실제로 영장 기각을 받아본 사례에서 저 같은 네. 경우에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네. 이것만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 엄청 반발하는 것 같던데 어떤가요? 네, 권성동 네. 의원의 영장이 기각됐을 때에는 이례적으로 언론에 법원에 영장 실질 심사서까지 보여주기도 했고 네. 또 이채필 전 장관 기각됐을 때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아주 이례적인 반응이죠. 그런 반응까지 네. 내면서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통 검찰이 청구되는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드문 편인가요? 상대적으로 영장 기각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저희가 소위 이런 사건 말고 중요 사건 말고 일반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구별이 네. 없긴 하지만 일반 사건을 저희가 하면서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네. 변호인들로서는 영장을 기각시켰다 이러면 그 자체로 굉장히 환호작약할 일이고 아주 기뻐할 일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대략 한 20% 정도가 영장이 기각된다 이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5건에 1건 정도로는 영장이 기각된다는 건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거보다도 더 네. 많이 그 영장이 발부되는 것 같거든요. 네. 이른바 중요 사건 구분은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목이 높은 걸수록 검찰도 나름 좀 더 신경을 써서 영장을 청구할 텐데 이렇게 계속 기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중요 사건 영장 기각 네. 이제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네. 그 노조 와해 의혹 사건의 경우에 13번 청구했는데 계속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이런 경우에는 그 피의자들이 무죄를 다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백하는 경우와 무죄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 영장 발부율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중요 사건, 네. 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도 신경을 쓰지만 법원도 구속의 요건 등에 대해서 더 엄격하고 원칙적으로 네. 판단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게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는 아침 11시부터 시작해서 7시간 정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고 이후에도 판사가 계속 장고를 해서 그 이튿날 새벽 3시 넘어서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통상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이렇게 몇 시간씩 피의자 신문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기각하고 이렇게 하나요? 어떤가요? 이제 저희가 영장 실질 심사를 들어가면 영장 네. 실질 심사 오후 5시에도 마치고 2시에도 마치고 각 시간마다 다른데요. 네. 그러고 나면 이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네.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기다리는데 저녁 6시가 지나면 이제 전화해서 물어볼 때도 없어져서 당직실로 전화하고 네. 이렇게 해서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9시에도 나오고 10시에도 나오고 11시에도 나오고 네. 흔히 많이 그렇기는 합니다. 저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미 결정해놓고 많이 고민하는 것처럼 하느라고 한 3시에 갑자기 발표하나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네. 실제로 기록을 보는 시간만도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저희들이 사건을 해보면 영장 저도 3번씩 청구당한 사건도 있고 이런데요. 네. 유독 크리스마스 전 또는 명절 전 이런 때 영장 청구하면 뭔가 그 불길한 예감 같은 게 드는데 꼭 유독 그럴 때 더 발부되는 네. 것 같고 꼭 그런 것도 12시, 1시 이럴 때 발부되는 것 같아서 아주 어려움을 느꼈던 적이 많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판사 한 명한테 영장을 이렇게 맡겨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합의부 재판처럼 좀 여러 명이 하면 좀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는 부장 판사의 경우에도 네. 단독으로 네. 영장을 심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외로운 싸움이라고 흔히 네. 얘기를 하고
뭐 판사들로서는 뭐 기록을 보다가 일어나서 뭐 팔굽혀펴기도 했다가 또 뭐 다시 기록을 봤다가 판례도 찾아봤다가 다른 사건도 봤다가 네. 정 안 되면 자기 동료에게도 물어봤다가 이래가면서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판단해야 네.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글쎄요, 영장 합의부에서 한다고 해도 부장과 주심 뭐 둘 사이의 의견 교환이 조금 이루어질 뿐이고 실제로는 거의 주심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네. 아직은 부장 단독 또는 뭐 그냥 영장 단독에 의한 경우가 더 많이 네.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인력적인 문제도 좀 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무자르듯 일도 양단식의 대책은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뭐 어떤 개선점이나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방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일반 사건, 중요 사건 뭐 이런 얘기를 네. 아까 했습니다만 모든 피의자들에게 자기 구속 사건은 일생일대 최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중요한 사건인데 어떤 것은 제대로 안 보고 어떤 것은 제대로 본다. 물론 법원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네. 저희는 의뢰인들에게 피의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중요 사건에서 흔히 하는 엄정한 수사 원칙, 엄정한 그 발부의 원칙 등을 일반 사건에서도 좀 더 지켜줬으면 해서 네. 예를 들어 일반인 보통 사건의 경우에도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를 조금이라도 더 높인다면 중요 사건 또는 중요 유력 정치인에 대한 사건에서의 기각률에 대해서도 더 할 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뭐 일반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결정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